제가 건설사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이 원하는 호실 배정을 받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매하신 분께서 자기는 그 호실에서 보이는 바다랑 골프장 뷰를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샀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는 초기 착공도면에서 이 아파트를 사신 분께서 바깥을 볼 수 있는 뷰가 충분히 나왔었는데, 준공 도면에서는 가릴 정도로 높은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었어요. 바깥 뷰가 이제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사 쪽을 대리하면서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준공 허가 받을 때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준공 도면에 의해서 적법하게 식재된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조경이 보이는 게 고가치 있는 조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였고, 사실 완벽한 조망권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청구를 기각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 그 지방법원의 좀 대표 판례로 소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좀 추상적인 어떤 기대권만을 가지고 구매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한 기대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로 그런 기대권을 주장해볼 법한 조망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밝히고 계약서나 문서에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도 문맥상 어떤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는 정말 몇 억씩 손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정말 임대차 계약서도 그렇고 작은 단위의 어떤 계약서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자신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기가 원하는데 그거를 표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받고 분명하게 표기를 해서 추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제일 합리적으로 제일 싸게 먹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목적이신 분들은 더더욱 정말 계약서 검토에 늘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 가장 저렴하게 드는 길이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처음 들어간 로펌부터가 건설 부동산 쪽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었습니다. 시행사 쪽, 시공사 쪽, 분양, 재건축, 재개발 다양한 분야 정말 소송과 자문 사건들을 수행을 했었고,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사내 변호사로 업무를 하면서 개발 사업 쪽 그리고 아파트 쪽 분야에 있었는데, 현장 소장님들이나 공모 담당자 분들과 직접 미팅을 많이 하고, 공사되고 있는 현장 가서도 만나 뵙기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소음 진동 때문에 주변 상가들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된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어느 정도 소음인지도 살펴보는 등 이제 현장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정말 많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고 자문을 하고 즉각적으로 정말 들어오는 전화들 다 응대해보고 실전에서 다 해보신 변호사님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뢰인분께서 가지고 오시는 사건 하나만 보자면 당연히 그 하나를 이기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 의뢰인분이 자산을 형성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키우고 싶으시다거나 또 이걸 어떻게 나중에 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플랜이 있을 건데, 그 의뢰인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산 컨설턴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제가 추구하는 변호사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